여러분 론스타 사건 바로 한국 정보의 완전 승소로 전 국민 4천억 세이브 너무나 쾌거를 이루는데요. 관련 론스타 사건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히어로가 계십니다. 지금 오늘 대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한창환 전 법무부 국제분쟁 대응과장님 지금 대기하고 계신데요. 같이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창원입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지난번에 전 변호사님 뵙고 오랜만에 지금 말씀 나누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참, 나중에 따로 식사하면서 뒷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론스타 사건 너무나, 이게 정말 정보 완성 쾌거라서 다들 너무나 행복해 하시는데, 특히 근데 네. 여기서 영어 용어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론스타 뭐, ISDS 완성했다, 뭐, ICSID,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우선 용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뭐, 론스타 네. 완성했고, 뭐, 배상 책임 4천억 원 소멸했다. 이건 너무 좋은 소식이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건을 론스타 사건 진행했던 그런 히어로로서 먼저 ISDS 그다음에 ICSID 이 자체가 먼저 ICSID요. 좀 어떤 기관인지 그리고 이게 국가와 해외 투자자 사이의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좀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히어로는 아니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ISDS나 익시드가 좀 낯설 텐데 네. 이게 발음은 보통 저희가 익시드라고 발음하고요. ICD, 네. 우선 간단하게 ISDS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한국어로는 투자자 국가 간 분쟁 절차 또는 국제 투자 분쟁 절차라고 하는데 보통 변호사님 아시는 것처럼 외국인 투자자가 해외 투자를 했는데 그 국가가 어떤 법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해서 투자자가 손해를 입으면 원칙적으로는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국가와 국가 간의 투자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손해를 입으면 국내 법원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구성되는 중재판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익시드, 우리 한국어로는 주로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라고 하는데요.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 절차, 아까 말씀드린 ISDS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기관 중에 하나이고요. 네. 지난 1966년도에 세계은행 산하에 설치되었고 현재 워싱턴 DC에 본부가 있는 기관입니다. 이번에 취소 판정이 선고된 론스타 사건 역시 익시드에서 관리한 투자 분쟁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시드에 대해서 지금 설명 주셨는데 특히 론스타 사건은 일반 재판이 아니라 ISDS를 통해서 진행이 됐잖아요. 근데 그 실제 소송을 진행을 이제 법무부 계실 때 하셨으니까 이게 론스타가 이게 어떤 사람은 론스타가 뭐 소송 제기했는데 우리가 이겼네 이렇게만 아시고 이제 이게 13년 전부터 시작된 건데 전체적인 개요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어떤 문제를 좀 제기를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네. 아시는 대로 론타는 미국 텍사스에 설립되어 있는 사모펀드입니다. 네. 그런데 2003년 벨기에에 있는 자회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외환은행의 지분 51%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언론에서 주목받고 있지는 않지만 론타는 외환은행 이외에도 다른 곳들에도 투자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론타가 2012년 1월 외환은행 지분을 모두 우리나라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고 한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몇 개월 후에 2012년 12월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중재를 제기했는데요.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금융위원회가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지연했다. 그렇게 지연했기 때문에 많은 손해가 발생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자기들을 상대로 부과한 과세 처분도 국제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물론 이게 환율 기준에 따라 늘 다르긴 한데 현재 기준으로는 약 6.8조 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투자 분쟁을 우리나라에 제기한 것입니다. 네, 굉장히 좀 큰 사건이고 이게 13년 동안 그 정도로 이제 사실 당사자에게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결과가 정말 잘 나와서 다행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시드 이제 취소위원회가 기존 판정을 취소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기존 판정을 취소하는 게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취소하는 게 빈번한지 좀 아니면 이례적인 것인지도 굉장히 궁금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이유로 이시드가 이거를 그 판정을 뒤엎게 됐는지 그런 것들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게 취소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다만 네.
네.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이 나왔을 때부터 이 건은 충분히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취소 사유가 있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했었고 검토를 했었고요. 그리고 취소 판정이 취소된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래 중재판정부가 우리나라 책임을 인정하는 데 사용한 자료 중에 하나가 론스타 우리나라 전혀 관여하지 않은 론스타와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간에 별도로 진행된 상사 중재 절차에서의 판정이었습니다. 보통 언론에서는 ICC 판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우리나라 책임을 인정하면서 이 ICC 판정의 내용을 활용을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이해하시겠지만 ICC 판정 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뭐 우리나라의 불리한 증언에 대해서 반대 신문하거나 또는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ICC 판정이 우리나라의 책임을 인정하는 데 활용된 것이 적법 절차 측면에서는 대단히 부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번에 취소위원회는 우리나라 이 주장을 완전히 받아들여서 ICC 판정을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 책임을 인정한 것은 적법 절차 권리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중재 판정을 모두 취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면 사실 언론에서 좀 많이 다루어지진 않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번 취소 판정에서 중요한 또 다른 포인트는 우리나라의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뿐만 아니라 론스타의 취소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론스타의 취소 신청, 론스타도 별도로 취소 신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론스타의 취소 신청이 조금이라도 받아들여졌으면 우리나라가 배상 책임을 추가로 더 부담할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 론스타의 취소 신청은 모두 기각되고 우리나라 주장은 모두 인정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에는 론스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완승했다. 론스타 거에 제기했던 거 기각되고 우리가 전부 다 완승했다는 자체에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아닐 수 없네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 취소 절차 자체가 굉장히 좀 흔하지 않은 사례다. 이시드가 이렇게 하는 거는 빈번한 사례는 아니다. 좀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 현장에 계시면서 이제 법무부에 계시면서 그 과장으로서 이끄시면서 그 현장 이야기를 다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법무부 단독으로 한 건지 아니면 정부 부처 간의 협력이 뭐가 있었는지 어떻게 이 사건을 이끄셨는지 현장의 그 경험들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원래 본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위의 금융 관련된 조치, 그리고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어떤 부처가 중후부처로 이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인지도 처음부터 좀 논의가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법률 전문 부처인 법무부가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법무부가 중후부처로 그동안 대응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법무부만 한 건 아니고요. 범정부적인 분쟁 대응단을 구성해서 뭐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무부, 국조실 그리고 금융위원회, 국세청 이런 정부 부처들이 함께 절차를 진행했고요. 참고로 원래 그전에는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지난 2021년 10월에 대통령 훈령으로 국제투자 분쟁의 예방 및 대응이라는 규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외의 이 규정에 따라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팀을 이끄시면서 이제 소송을 진행하셨으니까요. 현장에서 에피소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좀 이런 거는 참 힘들었다, 이런 거는 참 좋았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이끄시면서? 뭐 되게 힘든 사건이었는데 근데 어려웠다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좀 곤란했던 일이 발생한 게 2020년 3월이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 중재판정부가 3명으로 구성되는데 그때 갑자기 중재판정부 구성원 중 한 분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중재인 한 분을 다시 선임하고 이렇게 중재판정부가 다시 구성됐기 때문에 다시 또 서면 내고 또 이틀간의 기일을 또 진행하고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당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이미 진행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재인 한 분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추가적인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다시 주장과 방어를 해야 돼서 그때가 조금 난감했었고요. 중재인 이렇게 한 분이 돌아가신 점이 이 사건에 이렇게 13년이나 걸린데 어느 정도 기여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짐작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언론에 좀 나오지 않는 중재판정부를 다시 구성하고 그거 다시 제가 자료 제출하면서 이거 이끌어야겠던 그런 시간들 중에서 정말 소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우리가 론스타 상대로 완승했다, 한국 정부 잘했다, 뭐 4천억 세이브했다.
이 정도로 물론 끝나기도 하지만 이 승소가 그러면 우리나라에게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좀 어떠한 함의를 가질까 그거를 결과론적으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제가 주제 넘게 전망이나 해석을 하기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번처럼 적법 절차 위반을 이유로 해서 판정이 시도되는 사례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취소 판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나라의 이제 ISDS 사건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비록 이번에 취소되긴 했지만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론스타가 다시 중재를 제기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설사 제기하더라도 저희가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는 좀 차분하고 앞으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차분하고 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론스타의 추후 대응도 이제 방심하지 말고 지켜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13년간의 오래된 싸움에서 정말 현장에서 그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결국에는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내신 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지금까지 한창환 전 법무부 국제분쟁 대응 과장님과 같이 전화 연결 인터뷰 해봤습니다. 이른 아침 함께해 주신 과장님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면 매일매일 최대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뉴스토마토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구글 계정을 연동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유튜브 인증을 완료하면 준비 끝!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 참여만 해도 TTCO가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뉴스토마토 커뮤니티에서도 TTCO가 쌓입니다. 출석, 글쓰기, 댓글, 투표, 친구 초대까지 활동할수록 더 많은 TTCO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고 TTCO 받아가세요.